인성교육은 뭐 저희 학당이 항상 제일 미는 거고, 학당식으로 하면은 아주 간단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길게 얘기 안 하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을 타고납니다. 욕심도 타고나지만. 욕심도 타고나요. 그래서 귀신같이, 어린아이들도 귀신같이 자기한테 손해가 오면 뭐 화를 내고 답답하고 가슴이 속상해지고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양심도 타고나기 때문에, 아이들도 양심이 타고나기 때문에 잘못된 걸 보면 부당하다고 하고, 남의 마음, 부모님이나 가족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건 맞다, 이건 안 맞아, 틀려. 맞아, 틀려나 다 같은 겁니다. 이뻐, 안 이뻐나 다 같은 거예요. 이뻐, 안 이뻐, 맞아, 틀려. 이 진선미를 파악하는 능력이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냥 그 나이대가 되면 드러나요. 여러분이 가르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르쳤다면 무엇을 이쁘다고 할 것인지, 무엇이 맞다고 할 것인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맞다, 틀렸다 다 판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 데카르트가 서양 중세 철학이 무너졌을 때, 신앙으로 가던 철학이 무너졌을 때 데카르트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똑같이 타고난다. 여기서 다시 철학을 시작해요. 그걸 양식이라고 불렀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이성 능력. 그래서 그게 이게 동양에서 말하면 양지고 십이지심이에요. 그놈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한테는요, 옳고 그름 따지는 마음 한 번만 그려볼게요. 인간 양심 안에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요. 인, 의, 예절, 지혜가 프로그램 돼 있어서 요놈이 늘 성실해요. 인의지가 이게 한 번 발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성실하게 돌아가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성실하게 돌아가게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쌍한 사연을 접하면 바로 인해서 측은한 마음이 발동해버리고, 잘못된 상황, 부당한 상황을 보면 이 정의감이 발동합니다. 정의감이 어떻게 발동하냐? 수호지심,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자명한 분노로 발동해요. 그 다음에 지혜 프로그램 발동을 여러분, 옳고 그름을 반드시 따져야지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미추도 똑같은 거예요. 아름답다, 추하다, 맞다, 틀렸다가요, 바로 판정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맞는 답을 못 얻으면요, 잠이 안 옵니다. 맞는 답을 얻을 때까지 답답해요. 이게 왜냐하면 성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그냥 마음을 대충 돌려먹었다고 풀어지지 않아요. 안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자극해요. 잘못된 사연을 보면 지속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게 하지 이게 멈춰지지 않아요. 성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사연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10년 뒤에 생각해도 또 올라와요. 20년 뒤에 생각해도 그때 생각하면 또 올라와요.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돌아가실 때까지 생각하면 뭔가 안타까움이 올라오실걸요. 뭐 가족분은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양지심이 올라와요. 결국 남한테 공경하거나 남한테 양보하는 마음이요. 남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한 1시간 들으시는 과정에서도 몸이 좀 힘들고 불편하셔도 좀 조심해 주시잖아요. 서로. 저한테 뭐 얻을 게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죠. 서로 지금 눈치 보면서 저도 조심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남한테 양보하고 남을 좀 대접해 주라는, 배려해 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놈이 절대 안 멈춰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양심에 건드리는 이런 안타까움이나 동정심이나 정의감, 이 시비 판단, 그리고 남에게 공경하는 이 마음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걸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전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놈은 성실하기 때문에 절대 안 멈출 거거든요. 이걸 풀어줘야 끝나요. 양심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풀으라고. 어린아이들 마음 안에도 이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어른들이요, 어린아이가요, 안타까워하거나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말하거나 옳고 그름을 왜 해?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계속 궁금증을 표시한다거나 할 때 자꾸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 인격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은요, 어른들이 자꾸 누르니까 망쳐지는 거지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길러주지 못할 뿐이에요. 그걸 억압하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가지치기만 해주면서 자꾸 관심 주고 비료 주고 가지치기 해주면 잘 자라는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이 식물 키울 때 우리가 자라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가 스스로 자라지. 스스로 자랄 때 적절하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뭐냐면
아이들한테 늘 같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떤 심정일까? 예. 어떤 아이가 어떤 친구랑 싸우고 왔을 때도 그 친구는 어떤 심정일까 하고 여러분이 복돋아 주는 거예요. 그 양심을 더 잘 쓰게. 원래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더 힘내서 해보라고. 그 친구는 어떤 심정일까? 그 친구가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건 없어? 아니면 너는 지금 뭐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분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한 말이 나와요. 되도록이면 공정한 말이 나와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예. 그 친구한테 혹시 무례하게 군 건 없어? 그 친구가 너한테 혹시 무례하게 군 건 없어?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 주면요. 정확하게 공정하게 계산합니다. 무조건 내가 잘했다고 우기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저희가 실험해 봤거든요. 공정하게 얘기해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 나도 잘못한 것 같아. 이 말을 반드시 합니다. 인간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나만 잘했어라고 밀고 나가지 않아요. 신기하죠? 마음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숫자 명상이나 이런 거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명상. 한 5분 정도만요. 마음 조금만 가라앉히고 1분에서 5분만 가라앉히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요. 더 냉정하게 공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어른이 강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아이 심정은 이러잖아 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어땠어? 라고 물어봐 준 거지. 물어봐 주고 답하는 중에 인성이 개발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겠다까지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대화하고 그 아이랑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누고 또 이런 결론 내린 걸 실천하게 도와주는 부모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도와주시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회에 나갈 때쯤 되면요. 이 아이는 아주 이 영성지능이 높아져서 인성이 아주 잘 개발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결국 이건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성교육은 어렵지 않다 하는 거. 이렇게 늘 본인부터 체크하시면서 부모님부터 자녀분들이 이 능력을 제대로 발현하고 사는지 도와주세요. 살펴봐 주시고 개발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능력을.